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다가 심장이 쿵 내려앉으신 적이 있으시죠? 외국인이 11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한 줄에 밤새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주식에 넣어놨는데 외국인들이 11조나 팔고 도망갔다는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해요. 동네 시장의 단골 손님들이 한꺼번에 짐 싸서 나가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이 동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 뉴스가 딱 그 꼴입니다. 오늘 제가 돋보기 들고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그 손님들이 진짜 이 동네를 버린 건지, 잠깐 화장실 간 건지,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이런 뉴스 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까지 알아가실 수 있어요. 먼저 이 11조라는 숫자 자체부터 제대로 뜯어봐야 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11조 원 매도는 순매도입니다. 순매도란 사고 판 것의 차이예요. 외국인들이 이번에 한국 주식을 20조 원어치 사면서 동시에 31조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 차이인 11조 원이 순매도로 집계되는 겁니다. 한국 주식을 11조 원어치만 팔았다가 아니라 사는 것보다 파는 게 11조 원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한국 시장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월급 300만 원 받아서 310만 원 쓴 거지. 파산한 게 아닌 것과 같아요. 10만 원 더 쓴 거잖아요. 가계부에 마이너스 10만 원이 찍히는 거지. 전 재산을 날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는 이번 달 10만 원 더 씀이 아니라 지출 310만 원 폭발이라고 제목을 뽑는 거예요. 그게 더 클릭이 되니까요. 뉴스는 항상 무서운 내용이 더 잘 팔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순매도라는 단어 설명 없이 그냥 외국인이 12조 팔았다고만 써버리는 겁니다. 이 함정을 알고 계셔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를 읽을 때는 항상 이게 순매도인가, 총매도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서 숫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11조 원이라니까 나라 망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덩치는 2,500조 원이 넘습니다. 11조 원은 전체의 0.4%도 안 돼요. 큰 장독대에 물 한 바가지 퍼냈다고 장맛이 변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숫자만 크게 들릴 뿐이고 시장 전체로 보면 세 발의 피예요. 이 비율 감각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와도 훨씬 냉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순매도의 9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두 종목은 AI 반도체 수요 덕분에 지난 몇 년간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많이 오른 만큼 수익이 쌓여 있으니 외국인들이 그 수익을 챙겨서 나간 겁니다. 이걸 차익 실현이라고 해요.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올라서 팔 만큼 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나머지 업종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거의 없었다는 것도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무섭다는 이유로 판 거라면 반도체만 팔고 나머지는 놔두지 않았겠죠.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도 과로하면 잠깐 열나고 몸살이 나잖아요. 대형주가 며칠 주가가 빠지는 건 병든 게 아니라 몸이 회복하면서 잠깐 땀 흘리는 명현현상 같은 겁니다. 몸살 왔다고 무조건 겁먹고 병원부터 달려가지 않잖아요. 이틀 푹 쉬면 낫는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주가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체력 자체는 멀쩡한데 잠깐 몸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때 겁먹고 팔아버리는 건 몸살 났다고 멀쩡한 이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을 보고 큰 병이라고 판정짓지 마세요. 건강검진 결과표의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수술부터 하지 않잖아요. 경과를 지켜보는 게 맞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다 같은 투자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외국인이 판다는 말 한마디에 무조건 겁부터 먹게 돼요. 하지만 종류를 알고 나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기금입니다.
캐나다 국민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수십 년 단위로 투자하는 기관이에요. 단기 등락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한국 주식을 10년, 20년 보고 사둔 거라 웬만한 충격에는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조금 더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큰 손이고 그 큰 손들은 아직 한국 시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한국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면 그건 진짜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헤지펀드입니다.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곳들이에요.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거나 수익이 충분히 쌓이면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빠져나간 외국인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수익 나면 빠지는 게 이 사람들 전략이에요. 한국 시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수익이 났으니까 챙기고 나가는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ETF입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에요. 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계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갑니다. 감정도 없고 판단도 없어요. 조건이 맞으면 그냥 파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기계가 숫자 보고 자동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 사고 판 거예요. 지금 팔고 나가는 건 주로 헤지펀드와 ETF입니다.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판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종류의 외국인이 파는 건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뉴스는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그냥 외국인이라고만 하니까 더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장기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는 큰 손들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식시장에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두 가지가 있어요. 현물은 삼성전자 주식처럼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고 선물은 미래의 주가를 미리 계약하는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현물은 우리가 직접 증권 앱에서 사고 파는 그 주식이고 선물은 쉽게 말해서 나는 3개월 뒤에 이 가격으로 사겠다. 혹은 이 가격으로 팔겠다 하고 미리 계약하는 거예요. 문제는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선물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 신호가 나오면 알고리즘이 현물 주식도 자동으로 팔아버립니다. 이를 애떠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정상인데 꼬리가 개를 흔드는 상황이에요.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파생상품 시장에 기계적 반응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 악재 뉴스도 없는 날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2~3%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선물 시장에서 알고리즘이 포지션을 정리한 여파가 자동으로 현물로 전달된 거예요. 이런 하락은 회사 가치와 무관한 기술적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기계가 잠깐 오작동한 거지 회사 자체에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멀쩡한 주식을 겁먹고 팔아버리게 돼요. 외국인들이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파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조건이 충족되면 통째로 쏟아버리는 방식이에요. 이걸 프로그램 매매 또는 바스켓 매매라고 합니다. 마트 진열대를 통째로 쏟아버리는 것처럼 개별 종목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매도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담겨 있으면 삼성전자도 팔리고 현대차가 담겨 있으면 현대차도 팔립니다. 회사 상태랑 아무 관계 없이요. 이 방식은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좋은 회사 주식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바구니에 같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조건이 바뀌면 기계가 다시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하락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왜 멀쩡한 회사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지 하고 당황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이 구조를 아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하락이 와도 훨씬 침착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팔면 개인 투자자들도 겁먹고 같이 매도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외국인이 판다는 건 뭔가 나쁜 정보가 있다는 것 아닐까 하고 따라서 던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외국인들이 12조 원을 순매도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이 싸게 내놓는 우량주를 지금 사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결과 코스피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받쳐준 거예요. 예전이었으면 외국인이 이 정도 팔면 지수가 훨씬 크게 빠졌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장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눈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던지면 같이 던지던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의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자체가 우리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냉정하게 판단하려면 두 가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투자 판단이 달라집니다. PR은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버는 이익 기준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PR이 10이라면 10년이면 원금을 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매년 1,000만 원씩 벌어다 준다면 10년이면 본전이잖아요. 그게 PR10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더 싸게 산 거예요. 지금처럼 주가가 빠질 때 PR이 낮아지면 그만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PR이 낮아졌다는 건 같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했다는 뜻이니까요. PBR은 주가순자산 비율입니다. 회사가 가진 땅, 건물금, 기계를 다 합산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PBR이 1이라면 회사 자산 가치와 주가가 딱 같다는 뜻이고 PBR이 0.5라면 회사 자산의 절반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값이 1억인데 5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대형주들이 PBR 윈이합니다. 회사 자산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막연한 공포로 파는 게 아니라 이 두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숫자가 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외국인의 11조 원 매도는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가 망할 것 같아서 판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올라서 수익을 챙긴 거고 단기 변동성에 반응한 기계들이 자동으로 판 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투자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원인을 모르면 겁만 납니다. 원인을 알면 대응이 보입니다. 이때 가장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무기가 배당주입니다. 주가는 지 마음대로 춤을 춰도 배당금은 약속한 날짜에 딱딱 들어옵니다. 연 5, 6% 배당금을 주는 우량주라면 주가가 10% 떨어져도 배당금으로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이 배당금이 어르신들 손주 용돈도 되고 친구분들하고 소고기 사드실 돈도 되는 제2의 연금이에요. 자식보다 나은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외국인이 팔든 말든 이 효자는 내 통장을 매년 꼬박꼬박 채워줍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내 통장에 꽂힐 배당금을 생각하세요. 그 생각 하나가 버티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그날까지 꿀돈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